먼저 소개받은 인천항공사 사회자치실의 강여지입니다. 네, 이런 중요하고 귀한 자리에 또 초대받게 돼서 대표님 포함 그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오늘 사례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많이 부족한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또 좋은 의견도 많이 받고 또 더 큰 협업 기회를 좀 찾았으면 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공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그리고 인천항관리 운영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이나 그리고 해운 항만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사업 추진을 좀 통해서 그 전보다 좀 지속 가능한 경영을 고민을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ESG 경영을 좀 더 계기로 해서 더 확대하고 더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례 공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많은 협업 기회가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환경 부분을 포함해서 주요 그 사례들을 발표를 드릴 건데 아무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이 또 그 환경 분야 포함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계시니까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가 실제 실효성이 있는 사업 발굴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이 부족한 사례지만 공유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발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요.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도서지역 태양광 발전 장악 사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를 포함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매립지공사 이렇게 저희가 핵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 네 곳에서 인천시 교육지원청, 한전, 한솔테크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이제 민관공 협업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요, 주요 도서 지역의 학교 옥상 등이나 이런 설치 가능한 곳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를 하고 저희가 생산된 전력을 학교 측에 제공을 하고요. 그거보다 더 많이 생산된 잉여 전력 같은 경우는 판매를 통해서 또 대상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사업 기간 보시면 이제 19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올해까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저 영종도에 있는 영종도 통합초중고, 그리고 2차년도에는 백령도 북포초등학교, 그리고 올해 3차 사업은 지금 덕적고등학교가 대상이고요. 저희가 이제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학금 140만 원, 그리고 매년 91메가와트 정도의 전력 수요를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전력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건 140만 원 정도 지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처음 말씀드리는 환경 분야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회공헌도 이제 환경 분야인데 아무래도 좀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신선식품들, 냉동 냉장식품들, 아이스팩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에 시범과제로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4개 기관이 함께 시범과제를 좀 정해서 이 부분을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해서 좀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네 곳에서 직원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아이스팩들을 다 이제 모아서 2,550개 정도를 수거를 했고요. 이거를 재세척을 하고 다시 구분을 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냉동냉장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다시 재제공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두 곳에 제공을 해드렸고요. 단기간에 시범 사업으로 하긴 했지만 2,500여 개가 수거가 돼서 그래도 첫 시작으로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아이스팩 소재가 물이나 다른 친환경 소재로 좀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좀 개선 자정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 시범 과제를 했던 부분을 좀 더 상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요. 환경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역 상생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포함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인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동기금 아이세이프라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기관 4개사가 그대로 참여를 하고요. 저희 공사 포함해서 국제공항공사, 그리고 환경공단, 매립지공사 이렇게 똑같이 4개 기관이 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최초 공동기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45개의 사회적 기업에
9억 7,3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18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가 4차 연도고요. 이 부분은 사회적 그 기업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성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이나 워크숍이나 박람회, 칼로리 개척 이런 부분까지 다양하게 직접 사업비 지원을 하고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만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선발 같은 경우는 저희 협업 네트워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 그리고 수행사들이 함께 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과를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사회적 기업분들께서 좀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실제로 수치로도 뭐 일자리는 100여 명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저희가 지원하기 전 대비로 봤을 때는 70억 원 이상 늘어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어서요. 뭐 사회적 기업들이 많이 좀 자립하고 또 많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좋은 의견들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사업입니다. 다음 사업은 저희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인데요. 오늘 취지가 이제 인천 사회공헌 네트워크 웨비나보다 보니까 저희가 환경 부분 포함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공공기관 4개사가 함께 하고 있고요. 2020년 작년부터 저희 진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산업 변화에 대해서 적기에 좀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신기술 부분 그리고 뭐 제조 경영 부분들의 기술 혁신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지원금 별도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설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술 경영 혁신 부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총 46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4억 8천만 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 그 사회공헌 사업은요, 더 안전한 지역 만들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교통 그 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길을 가시다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횡단보도 쪽에 많이 표기가 되어 있는 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저희가 옐로우 카펫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옐로우 카펫 설치를 중심으로 해서 속도중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보완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항만공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참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인천의 특성상 타 지역보다는 좀 더 화물차라든지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쿨존 같은 경우는 좀 더 안전 부분에 민감하고 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어린이 교통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마련한 사업이고요. 처음 시작은 이제 작년에 저희 공사 단독으로 인천 연수구 10개소에 설치를 시작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 포함해서 공공기관 4곳이 함께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해에는 연수구 한 곳에만 진행을 했지만 올해 연말까지는 다른 지역구까지 좀 더 확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적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준비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공헌 이 사업의 특성상 여러 기관이 또 여러 주체들이 힘을 합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크다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런 ESG 경영이 화두가 좀 되면서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고민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기존에 뭐 상시적으로 했었던 활동들이 있지만 사회공헌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강조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기관분들, 관계자분들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언도 좀 해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저희가 앞으로도 좀 더 효과적인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사례들 부족하지만 공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이 사회복지 쪽에 그 웨비나에 처음 참석을 하게 돼서 일단은 인천의 환경 문제와 환경 활동들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천의 환경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현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도심에서 겪을 수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에 관한 문제.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시민들의 자원순환 관련한 활동들에 관해서 요구받고 있는 현실들에 관한 문제를 가장 중심적인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라면 항상 지금 TV나 뉴스에서 얘기되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관련한 문제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져다준 기후위기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문제, 그 다음에 인권의 문제, 노동 현장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환경 현안이라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소개들을 좀 담아봤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이제 말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지구해벗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세계 조직입니다. 전 세계 조직 안에서 우리나라 전체로는 51개 지역 조직의 전문단체를 좀 갖고 있어서 한 57개 정도의 지역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천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답게 기본적으로 공해 추방 활동부터 시작해서 핵 문제에 대한 반핵 문제, 그 다음에 구럽도의 핵 폐기장, 그리고 4대강, 그리고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계양산 살리기, 이런 모든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굵직굵직한 일들을 인천의 환경의 현안을 다른 환경단체와 좀 나누어서 그 역할들을 해온 그런 단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이런 자원순환의 문제, 기후위기의 문제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 홍보활동이나 또는 회원활동이나 많은 부분들에서 장점을 갖고 있는 게 환경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도로간 플라스틱이라든가 미세먼지의 비밀을 찾아라, 신기한 에너지 마법학교, 기후학교, 갯벌에 대한 인식 증진, 그리고 또 논생물 자연학교, 저어세 둥지학교, 이런 교육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이제 자라나는 세대의 아이들과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하면서 환경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고 실천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는 수탁기관으로 저희가 미추홀구청에서 수탁을 받아 현재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활동했던 내용들이니까 어떤 교육 활동이나 내용들을 했는지를 사진을 담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시민 활동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유아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어떤 소모임을 통해서 연관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사세대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토종씨앗 지킴이 활동이라든가 주부나 또는 일반 시민들, 그 다음에 학부모 대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 라이프 모임이라는 걸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생태 보존 활동으로는 저어세 둥지가족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제 천연 기념물이고 보호종인 멸종위기종을 지켜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종씨앗 지킴이 같은 경우는 대곡원의 일부분의 땅에서 종자전쟁에서 우리 것을 지켜내는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시민교육들을 통해서 환경에 관한 내용들을 인식시키고 해결하는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관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환경단체는 이게 이제 사회공헌적인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연대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환경교육에 관련한 문제들, 그 다음에 각각 환경 현안에 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섬 관련한 문제들, 또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연대를 갖고 같이 연대해서 풀어야 되는 논의들, 그리고 또 철새 이동 통로라든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통해서 풀기도 하고요. 저어세 네트워크라는 연대 단위를 만들어서 생태 보존 활동을 하기도 하고, 기후위기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의 방안이나 방법들을, 정책들을 찾아가는 전환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이렇게 연대 단위 활동으로 환경단체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대 단위가 모여서 인천의 환경의 현안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사진으로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걸로. 아마 관심은 가장 많으신 부분은 이제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인천 현안의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서 저희가 대응했던 활동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기후위기의 지금 상황에서 움직여지는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서해 앞바다에 바다모래를 채취하면서 어민들이나 섬 주민들이 받게 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 문제에 관한 대응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부평 미군기지 토양오염 관련해서 정화활동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응 활동. 그 다음에 인천 모든 시민들의 과제고 전국적으로 아주 망신살이 뻗쳤던 붉은 수돗물 사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터졌던 또 유충 사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대응 활동을 하면서 제대로 된 모습이 좀 갖춰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다리도 많이 놓고 개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12개가 되는 산단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산단을 짓기 위한 어떤 공업화 과정 안에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녹지 공간을 훼손하고 산단을 짓는다든가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입주하고 살아야 될 아파트가 지어지는 곳에 이제 심각한 토양오염 발견이 된 것에 대한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천에도 130명이 넘는 그 사망자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대응 활동만이 아니라 이번에 이제 송도에서 발견됐던 조경석의 성면, 종폐암을 일으키는 성면에 관한 대응 활동도 하고 있고요. 모든 전국에 있는 환경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에 관련한 처리 활동에 관한 내용들도 올해 이제 환경 활동의 현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많은 현안 활동들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지금의 흔히 얘기되어지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함께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활동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드렸던 대응 활동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 다음에 가장 좋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정책 제안이나 대안들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함께 연대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수돗물 사태 때고요. 자원순환 관련한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을에 자원순환 마을 강사를 양성 교육하고 이제 키워낸 분들이 어떤 도움의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마을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한 걸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현안들은 항상 시끌시끌한 현안이고 일상나는 현안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부분들, 피해자에 관련한 부분들은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초에 있었던 송도 아파트에 조경석의 11개 가운데 10개가 종폐암을 일으키는 성면이 조경소금으로 뻗어식 아파트의 공간 안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을 했던 사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방류수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방사선 오염이 돼 있는 수산물을 저희가 먹어야 되는 상황들로 내몰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환경단체만이 맨날 피켓 들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아니 얘네는 매일 데모나 하고 피켓 시위하고 이렇게 보실 것들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를 그럼 환경단체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ESG 경영 사례들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저희는 제안을 하는 부분이고요. 협력하고 있는 곳에서는 ESG 경영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제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진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하철 1, 2호선에 관련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생태보전 활동을 하면서 생물보전에 관한 부분으로 저어새, 천연기념물, 아까도 말씀드린 멸종위기종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한테 알려낼 것인가. 맨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서식지로 삼고 있는 남동유수지에 가장 가까운 동막역에, 그리고 가장 많은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남동유수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동막역에 저어새역 또는 저어새 섬역
이런 어떤 명명을 표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제안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것도 인천교통공사나 인천시와 함께 노력을 해서 이 내용을 잡아서 실현해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환경단체는 이런 제안들을 제안서로 드리고 각각의 ESG 경영에 관련한 부분으로 각각의 뭐 기업이나 또는 공사나 접근 방식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는 예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도시공사의 경우입니다. 이제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 개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녹지 공간을 이제 훼손해야 되고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부담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어떤 생물의 녹지 공간을 보존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활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천연기념물 저울새를 보호하고 또 주변에 장수천이나 하천이나 또는 그 습지 보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될 뭐 갯골이라든가 또는 남사르 습지에 관한 보존 활동들을 서로 연대해서 그다음에 도시공사 자녀분들, 직원분들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환경 인식을 고취시키고 서로 이제 시너지가 나는 이런 활동에 대한 그 사회 공헌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GM의 노총과 맺은 협약이거든요. 플라스틱 제로를 가능하면 그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실현을 하겠다. 그래서 올바른 분리배출들을 좀 해나가고 그 재자원화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어떤 해결의 방법을 어떻게 자원 순환을 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하고 재자원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도시공사에도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아이스팩 관련한 부분들. 버려지고 있는 아이스팩이 처리 방법을 아시나요, 혹시? 이걸 처리할 때는 쓰레기 봉투에 버려서 소각을 해야 되는 게 처리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매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버리는 거는 일반 생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액체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라서 하수구에 그냥 버리거나 세면기에 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심각한 아이스팩 안에 들어있는 염화수지가 엄청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현재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부평의 남부자활센터의 일자리, 남부자활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경제력을 가지셔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거를 수거하고 세척하고 위생적인 안정성을 갖게끔 하는 내용들을 구와 시가 같이 예산을 세워서 만들어주고 이런 홍보 활동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제 환경단체들은 홍보나 이런 내용이나 역할들을 같이 담당하고 어떻게 재사용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서 사회공헌적인 의미로 문제를 해결하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도 아까 이제 이런 사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자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단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제가 환경단체 사무처장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테이블에 깔려진 모든 국그릇과 밥그릇과 최소한 13개의 일회용품이 묶어진 채로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에 섞여서 그대로 내보내서 묶여지는 것들을 아마 조문을 가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를 바꿔내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인천에 있는 공설, 상설, 장례식장을 돌아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갖고서 일회용품 없는 장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계속 병원에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인천에 있는 6개 대병원하고 인천시하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장례 없는 장례식장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행정은 예산을 지원하고 조례든 법이나 이런 체제들을 만들어가고 환경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계속 홍보해 나가고 연결해 가고 연대로 풀어줄 수 있는 내용들을 해결해 가고 이제 이런 것들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만들 때 난관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ESG 경영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 들어와 계시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사설 장례식장이 바꾸려고 하고 다회용기를 전환하려고 하더라도 장례 물품, 일회용품이 박스로 그냥 기업에서
보내주시잖아요. 그 보내주는 박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이렇게 제안이나 내용들을 드려서 그렇게 기업과 논의 테이블에서 노동자 복지로 접근하고 있는 방식에서 주는 장려용품 박스, 이런 부분들이 일회용품이 아닌 다른 어떤 노력들을 서로가 해야지만 문화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끊임없이 정책 제안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또 빈소가 7개 이상 되는 사설 장례식장에서는 그런 전환들을 하기 위한 모색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문화예술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원순환의 문제가 워낙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동동마을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을 만들면서 추천도서로도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어떤 환경에 관한 자문들을 해드리고 만들어진 책들을 알려서 아이들이 읽게끔 하고 이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투명 페트병에 관한 재자원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막걸리병 같은 경우는 지금 페트병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플라스틱 병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병을 투명 페트병으로 전환하거나 재자원화가 가능한 그 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쓰레기는 나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왔다면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이 자원순환하느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재자원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케미칼은 화학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트만이 아니라 PPPS라고 얘기되어지는 많은 플라스틱의 공정 과정들을 순수한 과정 안에서 다시 재자원화할 수 있는 어떤 공정 기술이나 내용이나 사회공헌적인 의미들을 저희가 좀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바로 분리배출되어지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원순환이 올바로 선순환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제대로 이게 급하게 많은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아는 범위 내에서 저는 환경단체 입장이긴 하지만 제안을 드렸던 상대는 정말 지금의 사회 구조 안에서 환경이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내야 되는 ESG 경영을 요구받고 있는 분들이거나 기업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담았습니다.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